2장. 이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극적인 사례를 드리겠다. 뉴저지주 메이플우드 하이랜드가 114번지에 살고 있는 로버트 무어의 이야기다. 1945년 3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부근의 수심 84m 바닷속에서 얻은 것이지요. 저는 잠수함 바야 SS-318호에 탑승한 선원 88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규모 일본군 호송대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고자 새벽녘에 잠수를 시작했죠. 잔망경으로 허위 구축함, 유조선, 규례 부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세 발 쏘았지만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축함은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이 마지막 배인 규례 부설함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배가 우리에게로 돌진해 왔습니다. 일본 비행기가 수심 18m에 있는 우리를 탐지하고 규례 부설함에 알렸던 겁니다. 우리는 탐지를 피하려고 수심 46m까지 내려가 수중 폭래에 대비했습니다. 해치에 빗장을 추가로 걸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도록 선풍기와 냉각장치를 비롯한 모든 전기장치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3분이 지나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에서 폭래 6개가 터지는 바람에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수심 84m였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300m 안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척 위험합니다. 150m 아니라면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m의 절반이 간신히 넘는 위치에 있었으니 비유하자면 무릎 정도의 훤히 들여다보이는 깊이에서 공격을 당하는 셈입니다. 규례 부사람은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래를 투하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방향 5m 안에서 터진다면 잠수함에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폭래 수십 개가 반경 15m 안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작 금지 명령을 받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이 선풍기와 냉각 장치의 전원을 내려서 내부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지만 공포에 질린 저는 스웨터에 털가죽 재킷을 걸쳐야 할 정도로 한기가 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이가 탁탁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그런데 저기 공격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마도 기뢰부 사람이 폭래를 다 쏟아붓고 떠나버린 모양입니다. 이 공격을 받던 15시간은 제게 1500만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그동안 저지른 잘못과 사소한 문제로 바보같이 걱정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긴 근무시간, 형편없는 임금, 좀처럼 승진하기 힘든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서 새 차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고 야단만 치던 상사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지요. 밤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내와 다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의 흉터도 걱정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목에 흉한 상처가 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모든 걱정거리가 한참께 여겨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해와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거야.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책으로 배웠던 것보다 잠수하면서 겪은 끔찍한 15시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들,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세뮤얼 피브스의 일기에는 런던에서 해리 베인 경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실려있다. 이 처형대에 올라간 해리 경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다만 목에 난 종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사형 집행인에게 요청했을 따름이었다. 버드 제독이 남극의 끔찍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발견했던 것도 그와 같다. 그의 부하들은 위험과 역경을 비롯해 영하 27도가 넘는 추위를 불평 없이 견뎌냈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이 어떤 사람은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공간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28번을 씹은 다음에야 음식을 삼키는 감식주의자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극지방의 기지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광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다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세상 고통의 절반을 만들어낸다 라고 덧붙여도 좋을 듯하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조정한 시카고의 조셉 시바스 판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는 사소한 일들이 있다 라고 말했다. 뉴욕 카운티의 프랭크 호건 검사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소송의 절반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술집에서 허세 부리기, 가족 사이의 말다툼, 모욕적인 말,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하고 부당한 취급을 못 견뎌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드뭅니다. 세상 고통의 절반은 세상 고통의 절반은 자존감의 작은 생채기가 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허영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 요리사의 음식이 형편없어서 며칠이나 걱정했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깨나 으쓱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말이죠.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이다. 심지어 절대군주였던 예카테리나 대제도 요리사가 음식을 망쳤을 때 웃어 넘겼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부부가 시카고의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친구가 고기를 썰다가 무언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펄쩍펄쩍 뛰며 남편을 구박했다. 존, 좀 조심해야죠.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했다. 예인은 항상 저래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비록 고기 써는 일에는 서투르지만 그런 아내와 20년간 살고 있는 내 친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심한 잔소리를 들으며 북경 오리와 샥스핀을 먹느니 차라리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머스터드 소스를 얹은 핫도그를 먹는 편이 낫다. 얼마 뒤 나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아내는 냅킨 3장이 식탁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냅킨을 식탁소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도착할 테고 냅킨을 바꿀 시간도 없었어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이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저녁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실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여자로 보는 것보다 집안일을 서툰 주부로 보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내킴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잘 알려진 법원이 있다. 법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걱정에 빠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려면 관점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들은 파리를 보아야 했다를 비롯해 수많은 책을 쓴 내 친구 허머 크로이는 좋은 예를 제시해 주었다. 그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책을 쓰는 동안 라디에이터의 달가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증기가 쿵쿵거리며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 책상에 앉아있던 그의 속도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다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불에 넣은 나뭇가지가 딱딱거리며 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 집 라디에이터에서 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는 듣기 좋고 라디에이터 소리는 듣기 거북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되뇌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라디에이터 소리도 대충 비슷하다. 그러니 소음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라디에이터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사소한 걱정이란 게 다 마찬가지인 듯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과대평가해서 속을 끓이는 것이죠.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This Week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즈렐리의 말은 제가 수없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인데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러디어드 켜플링처럼 저명한 작가도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었다. 그 결과 키플링은 버드먼트, 버몬트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그의 처남이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러디어드 키플링의 버몬트 분쟁이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였다. 키플링은 버몬트 출신의 캐롤라인 발레스티어와 결혼하고 버몬트주 프레틀버로에 근사한 집을 지어 정착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처남인 비티 발레스티어와는 절친한 사이가 되어 일도 같이 하고 여가도 함께 보냈다. 철마다 건초를 벨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발레스티어의 땅을 사기도 했다. 어느 날 발레스티어는 키플링이 목초지에 정원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키플링도 참지 않고 대받아쳤다. 이 일로 동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며칠 후 키플링은 자전거를 타다가 처남이 몰던 마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당신을 탓할 때 당신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던 키플링이 이성을 잃고 처남을 고소했다.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끄는 송사가 벌어졌다. 대도시의 기자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재판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났고 키플링과 아내는 미국의 공들여 집을 떠나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걱정과 마음의 앙금 때문이다. 이 하잘것 없는 건초 더미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이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다. 이보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수령을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콜럼버스가 바두르에 상륙했을 때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 미국에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때는 지금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랐겠죠.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의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 삶의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이 손톱으로 툭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와이오밍주 고속도로 감독관 찰스 세이프레드와 티턴 국립공원을 여행했다. 그의 친구 몇 명도 함께했다. 우리는 공원 안에 있는 좁은 로펠러 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탄 차가 길을 잘못 들었다. 결국 다른 차들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다. 열쇠를 갖고 있던 세이프레드는 무덥고 모기가 우글거리는 숲에서 할 일 없이 우리를 기다려야 했다. 누구라도 짜증을 낼 만큼 극성스러운 모기떼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가 모기떼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모기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피리를 불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문제 따위는 무시해버릴 줄 아는 사람을 기념하며 그 피리를 간직하고 있다. 이 걱정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걱정을 쫓아버리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해보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두 번째, 무시하고 있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 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라.